네, 오늘로 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시계도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 건물 간판을 지우는 듯한 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당명 교체 작업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공모 받은 내용으로만 한다면 대체로 보수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자유라든지 뭐 통일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혁신이라는 개혁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명을 TF에서 아이디어로 가져올지는 아직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힌트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키워드 예컨대 장 대표께서 가장 좋아하는 당명은 제가 보기엔 이렇다. 근데 뭐 조국 혁신당처럼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명에 대해서 앞서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후보군들이 이런 정도로 좀 추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명을 지우는 듯한 모습을 지닌 조형물을 설치를 한 거고 새 당명은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뭐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뭐 함께하는 공화. 특징을 보니까 공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님. 네. 이게 뭐 후보군으로 추려진 거라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셨나요? 일부러 저렇게 이상하게 지라고 해도 못 지켰어요. 미래연대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예. 뭐 통합이나 연대나 그거 똑같고.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철권 통치 때 썼던 거고. 자유공화당은 그 극우정당이죠. 조원진 대표하고 김문수 대표가 합쳐가지고 만든 게 자유공화당 잠깐 있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뭐 일본 자민당하고 똑같죠. 예. 뭐 토착의 이름 들을 거고요. 듣다 보니 좀 그러네요. 예. 함께하는 공화. 공화 자체가 함께하는 건데 벌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화와 자유를 그 가치를 지키겠다는데 자유란 게 뭡니까? 결국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건 법치주의고 또 권력 남용은 안 된다는 건데 아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성공됐으면 국민들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가 됐겠습니까? 공화란 것도 함께 가는 건데 지금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헌법 체계 하에서 함께 가는 게 공화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뭘 해도 아마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하실 말씀이 있는지 손을 드셨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 공화, 자유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자꾸 지금 뭐 약간 언론에 흘리는 거는 그 자유와 공화의 가치가 녹여들어서 당명 안에 흡수가 될 것이다. 그 얘기지 자유하고 공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당명들이 다 소환되고 네. 결국에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데 과거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올드한 이미지의 당이 소환되면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나마 제가 보기에 97년에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말이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년의 역사를 유지해가지고 겨우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 그게 녹아들은 당명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저는 약칭이라고 봐요. 우리가 통상 풀네임을 잘 안 불러요.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국힘이라고 부르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으로 부르잖아요. 예. 늘 우리가 그렇게 뭐 미래통합당이면 통합당이라 불렀고 그러니까 약칭을 어떻게 해서 우리 귀에 탁 들어오게끔 스티커 메시지처럼 부착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자유 뭐 공화 자유 이런 다 들어가기보다는 그걸 녹인 새로운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서 그걸 쫙 추락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당명으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다 지적이 그런 거잖아요. 라벨 가리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럼 장동혁 호의 가치와 비전이 담겨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지. 예. 이게 3.1절부터는 새 당명을 쓰기로 하고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서 보고를 좀 하겠다라는 건데요. 보수정당이 당명을 바꾸는 것은 5년 반 만입니다. 역사도 꽤 오래됐는데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거쳐서 이제 새로운 당명을 또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이게 뭐 당색도 바꿀지 말지 좀 검토를 해야 될 테고 당색은 물론 바꾸기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당명을 바꾸는 거 이거는 좀 모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방선거가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지금 당명을 교체하고 뭐 당명을 교체하면 당연히 뭐 당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일단 정당의 이름이 일단은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익숙할 텐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생소해질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용 선거 전략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차치해 놓고서라도 도대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전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라벨가리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쇄신과 반성, 혁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사실 그런 부분은 매우 부족했는데 이름만 바꾼다라고 해서 국민들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변화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다 많이 보여줘야만 당명을 바꾸더라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당명만 교체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라고 보실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당명을 좀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하고요. 또 설 연휴 지나면 1차 영입인재도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중도층 공략 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에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과거 유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서울시장에 도전해라.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다. 뭐 그런 이야기 듣고는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게 우리 당의 지금 모습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지방선거는 저는 뭐 이거는 뭐 도저히 해보나 마나다. 몇 석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대구 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다 흔들흔들거릴 겁니다. 지금 들으신 건 1월의 목소리였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15일에 한 방송에 출마해서도 여전히 당 상황이 심각해 보이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출마에는 선을 그었고요.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다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분들이 뭐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중도층에 좀 호소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지금 당 지도부와는 다 각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당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이 저 지점일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선고가 있으면 뭔가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뭐 절윤을 하든 뭐라든 하면서 당이 변화된 모습을 바꾸겠다. 그 변화된 모습의 최정점이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까지 나타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또는 경기도에서 가장 그나마 후보군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여론에 물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불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점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뺄셈의 정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더해서 그리고 인재 영입이라는 건 밖에서 누군가를 모셔와야 된다는 뜻일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동력이 남아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진욱 특보가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이걸 기점으로 당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장 대표 본인도 당 대표로서 입장은 발표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 전에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상당히 중환형이 선고될 것 아닌가. 중환형이라고 하면은 뭐 무기
이상의 무기나 그 이상의 뭐 그런 예측을 하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 많은 걸로 봤어요. 구형은 사형이 됐고요. 네, 네, 예. 네. 물론 뭐 국민 여론하고 선구는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국민 법감정은 그 정도쯤 된다는 건데요. 이미 국민의힘은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를 들어 12.3 계엄 당일날 그걸 저지하는 표결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대통령 후보를 윤호개인이 아닌 뭐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혹은 전당대회 때 라도 또 한다든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놓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예. 지금 와가지고 다시 뭐 입장을 조금 선회한다고 해서 과연 그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선거 앞두고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라도 해야 된다. 예. 그거 안 하면 유승민 전 대표 말씀대로 이건 뭐 선거 치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6.15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만나봤고요.